방금 그 국회에 윤석열 용산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라는 말도 쓰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이 국회에 온다 해서 저희들이 내란 혐의자, 내란 수괴가 국회에 오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국회의원들 여러분께서 막기 위해서 나갔다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목소리가 무서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회차해서 돌아갔단 말을 들었습니다. 수방사령관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양심적인 군인들이 반성을 하고 또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서 소신 있게 앞으로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건, 윤석열 내란 사건 참으로 참담합니다. 어떻게 수십 년간 검사, 법치, 공정과 상식을 부리짖은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고도 야당을 한번 겁주기 위해서 한번 해봤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들, 우리 국회의원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밤 11시, 12시에 경찰이 막고 못 들어가게 막아서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경찰이 쫓아오는데 그 담을 뛰어넘어 보십시오. 안 다친 것만 해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민들께서 150석을 채워야 탄핵 비상계엄 해제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 들어 올려서 보내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오전에 나왔지만 K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숙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계신 장관님들, 처장님들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국민들께서 믿고 소신 있는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장관님, 법무장관님, 예. 국무회의 사전에 가서 반대하셨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다들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그날 참석. 그러면 사후에 다시 법무회의 와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유역감찰관이 사직을 했잖아요. 유역감찰관은 제가 사무실. 그때 장관님은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뭐에 대해서 말씀?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사실 외에 아니 그런 말씀도 국민들한테 말씀 못하면서 네. 어떻게 국민들께 정의와 법을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취임사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법원 게시판에 어떤 예. 법관이 윤석열은 대통령도 아닙니다. 윤석열은 대통령도 아니고 이건 쿠데타입니다. 명백한 우리 지도부에 법원 대법관님을 포함한 지휘부에 입장을 표명해 주십시오. 이런 글을 보셨어요. 예. 하셨습니까? 예. 입장을 표명하셨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의지 표명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차관님, 예, 본인이 관여 안 했다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후 조치로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개입하지 마라 성명도 발표하고 담화도 발표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사과한다고 하셨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윤석열이 국회에 온다고 해서 저희가 막을 때 많은 언론인들이 물어봤습니다. 윤석열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다. 국방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다. 국방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보직개임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지금 여인영 방첩대장, 방첩사령관 그렇게 보직개임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두음불출하면서 자신의 관련된 증거를 지금 없애고 있답니다. 증거 보전하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직무배제는 저희가 아침에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 제가 여기 지금도 있는 판단한다니 동안 말이 됩니까? 지시를 해서 지금 직무배제를 시켰습니다. 명령을 내렸고요.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 그동안 폐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자료를 보존하고 하나도 일체 자료를 폐기하지 마라.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 지시했습니다. 오후에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13시 30분에 관련된 자료에 대한 폐기 이런 금지 지시를 했습니다. 장관님, 윤석열은 현재 탄핵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받기 위해서 탄핵 심판 피의자입니다.
이런 탄핵 피의자 신분인데 이런 윤석열이 어떤 지시를 해도 따르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 군과 또 국민만을 보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나오셔서 분노해야 됩니다. 헌재 처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명백한 쿠데타라고 내란죄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결기도 없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위법한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고 어떻게 최후의 보루라고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당당하게 선언해 주십시오. 대법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윤석열 검찰 정권에 부역하지 마시라고 수도 없이 말씀했는데 이번 12.3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의 권한을 침탈하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민들의 법원을 믿겠습니까? 정말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반성하고 참여하는 군인들을 보십시오. 군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면서 다시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반성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반성하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오히려 원칙, 사건 이런 거 얘기합니다. 여기서 재판장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을 지켜주길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이제는 제2의 경험 없습니다. 여러분들 법적으로 우리 그 법원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여러분 지켜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한결같이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아닙니다. 그런 결기 없이 어떻게 비상 상황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고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너무나 한심합니다. 저도 검찰에 30년 있었지만 우리 검찰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아요. 장관님, 여기 오셔서 청와대 실현하시겠다고 법무부에 보셨습니까? 일부만 더 주십시오. 장관님께서 명백히 선언해 주십시오. 법무부가 이제는 윤석열의 어떤 명령도 부당하다. 탄핵 피의자다. 그래서 정말 정의를 지키고 국민들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시오. 검찰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선언하길 바랍니다. 의원님. 장관님이 검찰의 법무검찰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왜 책임자가 그런 말을 결기 있게 못합니까? 의원님, 제가 뭐라고 하면 다 또 다른 오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여기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법을 수호하는 장관이 법을 수호하겠다, 지키겠다, 정의를 지키겠다 이런 맹세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K민주주의라 할 정도로 정말 성숙한 분들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어요. 당연히 그렇게 검찰을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언을 해 주십시오. 본인이 법원행정처장님도 선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실장님도 선언을 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이런 공직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방부 차관님. 예, 차관입니다. 네, 장관 대행을 하고 있으면 장관의 직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방금 방첩사 여인영 사령관을 직무 배제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금 제가 방금 좀 전에 지시를 했고 한 10분 전에 네. 그 조치를 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3대 축,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이렇게 있는데 방첩사령관은 직무를 배제한 거죠? 예, 세 사령관 전부 다 직무 배제하고 분리조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3명 다 직무 배제를 한 거죠. 그럼 지금 직무 배제를 하면 국민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보직에서 그 직책에 부여된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분리돼서 별도로 있게 됩니다. 그 해당되는 사령관의 직책은 제가 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으로 지정을 해서 보직 명령을 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방첩사령관은 방첩사령관인지 아닌 거죠? 예, 방첩사령관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첩사에 출근도 못 하는 거죠? 예, 별도의 공간에 아마 분리될 겁니다. 네. 특전사, 수방사 다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 게 707 특임 단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소속 계엄군들이 국회에 난입할 때 유리창을 깨는 등 폭력 행위를 하고 이를 막아서는 시민들과 우리 당직자, 보좌관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했고 실제로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중에 결혼식을 앞두고 얼굴에 상처가 나서 7바늘 꿰맸대요. 지금 결혼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피해들이 있거든요. 그 피해를 일으킨 계엄군이 707 특임단 소속이라는 거예요. 이 707 특임 단장도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판단한 것은 그 특임단 밑에 병력들을 투입하도록 명령한 사람들에 대한 그것이 가장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고 조치해야 되는 거라 3명의 사령관 우선 조치를 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제 병력이 들어와서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국방부가 별도로 그 진상을 명확히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진상 조사를 위한 별도의 좀 팀을 구성을 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그 움직였던 부대들의 실상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거기에 대한 뭐 조치가 필요하면 그 이후에 사후 조치를 할 계획으로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는 피해 사례를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과격한 폭력 행위를 한 계엄군 자체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명령한 사람은 물론이겠습니다만. 예, 저희가 확인 과정에서 그런 게 나오면 거기에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란 행위에 과도하게 부역한 자들 아니에요. 이런 자들도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예, 12월 3일 밤 10시 반